네, 안녕하세요.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스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경매 사건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도 항상 경매 시장 파악은 하고 있었지만 요 근래 제가 채널에서 경매 분석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경매 낙찰 금액이 투자 메리트가 크게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경매 시장에서 낙찰된 낙찰가가 투자로서도 유의미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매 사건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이전부터 저의 경매 분석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경매 사건을 고르는 가장 큰 기준은 단연 입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때에는 무조건 입지를 보고 투자를 하겠죠. 하지만 온전히 투자로서 특히 경매 시장에서는 이 객관적으로 입지가 좋지 않더라도 이 두 가지 조건 정도만 맞으면은 투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장 가격보다 싸게 사고 팔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즉 싸게 사서 이 투자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이 엑싯을 할 수 있는 플랜이 확실하다면은 투자를 하거나 이 경매 입찰에 들어가는 것이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두 가지만 성립된다면은 일반 투자를 하시거나 이 경매 시장에 도전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분 경매나 특수 물건도 분명 투자성이 있고 전국의 경매 사건지를 뒤져보면은 분명히 기회는 있습니다. 투자 기회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나의 성향과 맞는 내가 할 수 있는 투자를 선택하는 것, 즉 투자에서도 이 선택과 집중은 필요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일반 투자가 됐든 이 경매 투자가 됐든 기본적으로 그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에다가 이 플러스 입지를 더 우선적으로 보고 일반 투자 물건이나 경매 사건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입지는 특별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곳인가를 기준으로 두고 입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곳에서 거주를 할 수 있을까? 거주를 한다면은 무엇이 편할까? 어떤 가구가 이곳에서 거주를 하게 될까? 그리고 토지를 볼 때는 내가 이 땅의 지주라면 여기서 뭘 하고 싶을까? 그거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한다면, 농사를 짓는다면, 자영업을 한다면, 주유소를 운영한다면 이곳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곳인가를 우선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엑시 플랜을 짜보고 나아가서 남들이 발견 못하는 것을 생각해낼 수 있다면은 내가 그 부동산의 가치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유명 연예인이 오래된 건물을 매입해서 스타벅스를 입점시키고 투자 수익을 남겼던 일화는 유명하죠. 진짜 부동산 투자는 내가 개발을 하고 가치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연구해서 가치가 좋다고 결정되는 곳이 입지가 좋은 곳이라고 판단을 하고 입찰가를 정해보겠죠. 그래서 부동산은 많은 사람들의 인간 군상을 알고 있어야 그에 따르는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사회과학적인 사고가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정한 경매 사건 대상지는 이러한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투자성이 있는 곳을 찾아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유심히 보는 지역은 있습니다. 저는 대체제가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주택은 서울, 토지는 제주도로 한정지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 물론 이 밖에도 투자성이 있는 지역과 입지는 많이 있습니다. 투자처는 많고 입찰에 긍정적인 경매 상권도 많겠죠. 하지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곳을 다 투자할 수 없으니까 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는 지역, 제가 생각하는 대체할 수 없는 지역인 이 서울과 제주의 경매 사건을 우선적으로 보면서 그 중에서도 내가 이곳에서 거주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언가를 한다는 고민으로 만든 이 연구의 베이스로 선택한 경매 사건을 유익 있게 보는 편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저의 생각으로 결정해본 경매 사건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저의 오감스 채널에서도 다시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경매 분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매지 분석과 권리 분석을 진행하게 될 것이고 특히 말씀드린 대로 이 대상지의 입지적인 분석 그리고 입지적 특징과 인근 호재, 시세의 흐름이 중점이 된 분석을 깊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국 부동산 입지 스터디가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경매에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부동산 스터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감스의 입지를 먼저 보는 경매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항공뷰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항공뷰는 바로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뷰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송파구 풍납동 자체가 이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지만 지역적인 약간 특성 때문에 꺼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 이유는 이 풍납동 자체가 좀 문화재 이슈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팠다 하면은 뭐가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잠실 쪽으로 해가지고 진주 아파트 그쪽에서도 문화재가 나왔죠. 이제 백제 문화재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쪽에 풍납 토성 그리고 공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도 그래서 풍납동 토성 관련된 이런 시설들이 많이 위치를 하고 있죠. 아무리 그래도 이 송파구에 한강변을 접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 풍납동의 가치를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단 하나 이 문화재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문화재 이슈가 잘만 넘어갈 수 있다면은 이 지금까지 눌려 있었던 이 풍납동의 잠재적 가치가 또 오를 것이라고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풍납동 같은 경우도 제가 주요하게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아산병원도 이 근처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학병원과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 곳이고 이렇게 한강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대로 타기도 수월하고 다리를 건너서 강북 지역으로 가기에도 위치가 좋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경매 물건 대상지는 바로 이쪽에 있는 풍납 미성아파트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지어진 아파트고 이제 재건축 이슈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지로서 추후에 신축 아파트가 만들어진다면은 가치가 높은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평가받는 아파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한강으로 나가는 토끼굴이 있죠. 제가 이쪽도 나가봤습니다. 제가 풍납 미성아파트를 과거에 임장 갔을 때 한강하고 가까워서 제가 궁금해서 나가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 나가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뛰어가면은 진짜 몇 분 안에 끊을 수 있는 그 정도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하로 나가서 토끼구로 나가보니까 이쪽에 붙어있는 한강 둔치 자체가 크게 정비가 되어 있는 곳이라고 느껴보진 못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쪽이 미성아파트인데 여기 좀만 가시면 바로 한강으로 나갈 수 있는 토끼굴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에 토끼굴이 있죠. 나와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운동시설 같은 것도 조성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로드뷰로는 이쪽까지 갈 수는 없는데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쪽이 바로 한강입니다. 그래서 토끼굴 나와서 이쪽에 운동시설 있고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위치하고 있고 바로 좀만 지나면 바로 한강이기 때문에 한강공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한강 둔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나와서 뭐 잠실 쪽이나 이쪽 좀만 가면은 또 이제 좀 넓은 이런 부지가 나오긴 하지만 이 풍납동에서 바로 토끼굴 나와서 있는 한강은 약간 공원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100% 만족할 수 있는 이 한강 공원이 조성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지만 방금 로드뷰로 보여드린 것처럼 옆으로 좀만 가면은 그래도 이만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운동삼아 이 한강 나와가지고 걸어 다니기에는 좋은 곳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로 들어가지만 이 뒤쪽으로는 또 강동구입니다. 그래서 뭐 강동구와 바로 접하고 있는 송파구이기도 하고 이 송파구 내부에서도 좀 외곽이 붙어있기 때문에 조금 평가가 절하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 문화재 이슈만 어떻게 잘 해결이 된다면은 충분히 투자성을 찾을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지도로 보시면은 이렇게 풍납동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이쪽으로는 이제 강동구라서 이 강동구청역하고 가깝습니다. 송파구이지만 뭐 강동구청역하고 가까운 곳이다 라고 확인해 볼 수 있고, 뭐 역하고의 거리를 보시면은 뭐 도보로 16분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뭐 역세권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학교도 보시면은 이쪽에 풍납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풍납초등학교하고도 걸어서 이제 10분 거리, 650m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학세권이라고 하기에도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납동이라는 곳 자체가 이 송파구 타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금액이 저렴한 이유가 이런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이 미성맨션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변할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인데요. 송파구에 있는 뭐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밑바탕이 되어 있고 뭐 이와 별개로 현재 풍납동은 개발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과거에서부터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있고 이렇게 말만 하고 또 그냥 지나갈 것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 많이 하시지만 하지만 점점 이 서울의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러한 개발 압력은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발의 움직임을 과거와 같은 눈높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좋은 입지가 좋은 곳이라는 말이죠. 뭐 부동산 투자의 기본은 이 눌려있는 것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문제만 해결되면 뭐 없던 게 생기면 뭐 부동산 가치는 껑충 뛰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지하철 말씀드릴 때에도 지하철 노선이 원래 있는 곳에 추가로 지하철이 생기는 곳과 지하철이 아예 없는데 새로 생기는 곳하고의 이 수익률 자체가 아예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확실히 없다가 생기는 것이 수익률이 훨씬 높겠죠. 그리고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뭐 기본적으로 입지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외부적인 요소가 막고 있어서 뭐 눌려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면은 이 눌린 만큼 수익률이 뛸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쪽에 로드뷰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미성맨션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공원이 있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풍납백제 문화공원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빌라촌들이 많아요. 이쪽도 풍납동인데 개발이 아직 더딘 빌라촌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송파구에서 한강변에 접하고 있는 한강과 가까운 곳에 이렇게 빌라가 있는 곳은 찾기가 힘듭니다. 지금 송파구 전체를 보았을 때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올림픽 주경기장부터 시작해서 이쪽에 있는 풍납동까지 전부 다 송파구인데 풍납동 정도의 면적을 한 블럭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쪽이 다 빌라촌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 다 이쪽으로 아파트입니다.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엘스, 리센츠, 잠실주공, 장미아파트, 파크리오,
그리고 병원 있고 이쪽에 있는 풍납동만 이제 빌라촌입니다. 뭐 중간중간에 미성 아파트나 뭐 동아 함가람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좀 있지만 이 송파구의 전형적인 특징인 이런 대단지 아파트들은 이 풍납동에 존재하지 않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이 송파구의 한강변에 있는 빌라촌은 이 풍납동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왜 송파구의 한강변에 있는 곳은 다 아파트로 만들어졌는데 이 풍납동만 왜 아파트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런 문화재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된 면이 크겠죠. 그래서 이쪽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재 관련된 보호구역 같은 것들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많이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다시 한번 항공뷰로 보시면은 이쪽에는 시티 극동 아파트가 아파트 모양이 좀 특이하죠. 이렇게 사선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가 제한을 받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 모양이 만들어졌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 풍납동이라는 곳은 지금까지 이런 개발의 압력이 눌려 있었다 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기사를 보시면은 바로 얼마 전 기사입니다. 뭐 한강변에 잠든 땅, 풍납동 정비사업 시동 걸었다. 풍납동에 정비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것이겠죠. 제가 로드뷰에서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노후화되어 있는 빌라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임장을 갔을 때 좀 저녁에 갔었는데, 저녁에 갔을 때는 약간 슬럼화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노후된 지역이기도 한데, 지금 보시면 서울시에서 주택 정비사업 모델 개발 용역 착수를 했고 97년 유물 발견 이후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규제가 되어 있었는데, 이런 문화재 이슈로 인해서 20년 동안 눌려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기사에도 이제 슬럼화라는 단어를 썼는데, 뭐 주택이 낡고 뭐 지역 슬럼화, 인구 이탈도 가속된다. 그리고 문화재 보존, 주거지 개발 가능한 모델 발굴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왔죠. 지금 인구 이탈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뭐 서울에, 그것도 송파구에 한강변에 붙어 있는 곳이지만 인구 이탈이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주거적인 환경이 굉장히 낡고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인구 이탈도 계속 되는 거겠죠. 하지만 이러한 풍납동이 이제 바뀐다고 합니다. 뭐 지금 기사를 보셔도 문화재 규제로 낙후된 송파구 풍납동이 뭐 정비 사업에 시동을 걸었는데, 현재 서울시는 문화재를 보존하면서도 노후 주거지 개발이 가능한 이 주택 정비 사업 모델 개발에 착수를 했고, 20년 넘게 이어진 건축 규제 속에서 이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생활권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쪽이 다 송파구 풍납동이죠. 구분이 되어 있고, 풍납동 일대는 97년도에 풍납토성 성곽 내부에서 백제 유물이 대거 발견되면서 각종 건축 행위가 제한되었다. 어떻게 보면 문화재가 발굴됐기 때문에 개인 재산권이 침해가 됐다는 부분이 있는 건데, 국가유산청이 보존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보존 가치에 따라 1에서 5권역까지 나눠서 관리하고 있다. 현재 권역에 따라 주택 신축 금지, 뭐 지하 2m 이내 굴착 금지, 지상 7층 21m 이상 건축 금지 등 강력한 건축 규제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1, 2권역은 보존 필요성이 높아서 주민 이주를 추진하고 3권역 이후부터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풍납동을 보는 이유는 이 20년 가까이 규제가 지속됐으니까 주택이 낡고 뭐 지역 슬럼화가 가속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눌려 있다는 거죠. 지금 송파구 하면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인원수가 거주하고 있는 구가 송파구입니다. 그런데 그 송파구 중에서 풍납동만 이 2만 명 넘게 줄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송파구에 한강변이 붙어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요. 장기간 건축 규제로 풍납동은 낙후된 반면에 인근에 이제 인천자치구는 이제 고층 개발이 추진됨에 따라서 이 지역적 불균형이 점차 심화되고 이 지역 주민의 박탈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풍납동 상권역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택 정비 사업 모델을 개발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도시 정비하시는 분들이나 이 도시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봐야겠죠. 이렇게 입지는 기본적으로 좋은 곳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97년도 이후에 계속 묶여져 있던 건데, 지금 시대상하고 맞지 않는 그러한 개발법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시대에 맞는 현재 기술에서는 충분히 문화재를 발굴을 하고도 같이 이렇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직까지도 이제 과거에 법률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재산권 침해겠죠. 그래서 풍납토성을 보존하기 위한 각종 법 제도와 규제를 분석하고 이 도시 개발을 위해서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대표적인 검토 대상은 양각 규제, 그러니까 현재 문화재 경계 지점에서 100m 이내 건축물의 경우 양각 기준으로 27도 이내의 높이로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 규제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티 극동 아파트가 그렇게 비스듬하게 아파트를 지은 것이겠죠. 아울러서 뭐 지하 2m 이내 굴착 제한 규제도 검토 중이고, 양각 규제와 굴착 제한 규제를 완화했을 때 얼마나 더 개발이 가능한지 면적을 비교 분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과거에는 이러한 문화재청의 건축 규제가 굉장히 강한 고강도의 규제 법률이었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완화됐다기보다는 이제 같이 좀
발굴을 하고 그래도 아파트를 추가적으로 이어서 지어질 수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풍납동도 이제 개발이 슬슬 되어지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개발 압력이 높은 곳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빠르게 될 수밖에 없겠죠. 뭐 비슷한 사례가 인근에 있었습니다. 뭐 문화재 고비 넘은 잠실 진주 아파트, 이 아파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슈였죠. 23년도에 기사인데 이 유물에 관련된 내용을 보자면은 이 삼국시대 유물이 나왔다고 하죠.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 삼국시대 유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존 가치가 높은 문화재일 텐데 잠실 진주 사업장에는 문화재까지 나왔다.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삼국시대 유물인 유구가 발견된 것이다. 재건축 공사 중에 이제 땅을 파다가 이제 삼국시대 유물이 나온 거죠. 유물이 발견되면은 조합이 용역업체를 고용해서 정밀 발굴 조사를 한 다음에 결과를 문화재청에 제출하면은 이 문화재 보존 방식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이를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무래도 23년도니까 얼마 안 됐죠. 그래서 뭐 사업성이 장기화될 위기였지만 송파구 유물이 미출토된 일부 구역에 대해서는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문화재청 심의 결과 구역 내 기부 체납 예정인 어린이 공원 내 이존 보존을 조건으로 가결을 끌어냈다.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도 이렇게 일부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뭐 과거에 뭐 97년도에 뭐 풍납동에서 그런 문화재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고강도로 진행이 됐었지만, 뭐 현재로서는 이렇게 문화재 나오면 이전해라, 이전한 다음에 계속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라 라고 허락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납동 같은 경우에도 이 다른 구도 아니고 이 같은 구에서 이러한 사례가 있다 보니까 분명히 뭐 개발이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얼마 전 기사인데, 이제 문화재 지정 풍납동 토성 정비사업 길 열리나, 이 미성아파트가 따로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가유산심의 통과를 했다고 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풍납 토성 때문에 엄격한 높이 규제를 적용받아서 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풍납동 토성 일대 아파트가 최근 정비사업 길이 열리게 됐다. 풍납 토성 내 재건축 첫 주자인 이 풍납 미성아파트가 23층까지 층수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현재는 12층 아파트입니다. 근데 23층까지 올라간다는 것이고, 23층이면 이제 2배 이상 올라가죠. 그리고 풍남 미성 아파트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테지만 대지 지분이 굉장히 넓은 아파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업성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고, 뭐 97년도 풍납동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토기 등 백제 유물이 나온 이후에 개발 행위가 더욱 제한됐고, 풍남 미성 아파트가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이 재건축 일대 아파트들의 재건축 추진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래서 점점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이 이 눈에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풍남 미성 아파트는 이 풍납동의 첫 번째 주자이자, 여기서 이제 물꼬가 터지면은 풍납동 전체가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위원회는 현재 4개 동 11층짜리 275가구인 풍남 미성 아파트를 6개 동 최고 23층 411가구로 재건축하는 것을 허가하되, 새 아파트 착공 전 이 매장 유산 시글 조사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만약 매장 유산이 출토되면 이를 어떻게 보존할지에 대해서도 국가유산청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지금 이 국가유산청의 심의, 아까 85년도에 준공된 풍납 미성 아파트는 뭐 재건축 연한이 지났지만 사적 11호인 풍납 토성 내부에 위치한 탓에 그간 재건축 사업이 가로막혔었다. 그러니까 지금 85년도면은 벌써 40년이 된 아파트입니다. 근데 그런 아파트가 지금까지 이제 눌려 있었다라는 것이고, 국가유산청 심의 통과도 5번 만에 이루어진 만큼 현재 미성 아파트의 조합원 분들도 굉장히 이제 의지가 높겠죠. 당연히 이제 옆에 잠실 같은 경우에는 다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지고 다 떵떵거리고 있는데, 이 풍납동 같은 경우만 계속 이렇게 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걸 옆에서 보고 있는 기분이 굉장히 암울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풍남 미성 아파트의 재건축 향방이 다른 송파구 한강변 일대 아파트들의 재건축 추진의 하나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풍납 미성 아파트가 잘만 추진이 된다면은 이 송파구 한강변 일대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이 풍납동 전체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 풍납동 내부에는 이 가람 아파트, 한강 극동 아파트, 아까 이제 삐뚤어 되어 있었던 이 시티 극동 아파트가 뭐 재건축 연한을 곧 채우기 때문에, 아까 시티 극동 아파트도 예를 들어서 아까 양가계 규제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약간 비스듬히 지었지만, 이거를 만약에 그런 규제가 풀려버린다면은 그거 자체도 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디테일하게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뭐 사업성이 좋아질 확률이 높겠죠. 서울시도 뭐 유산보호에 발목이 묶인 이 풍납동 정비 사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뭐 서울시도 이제 그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금까지 눌려 있었고, 아무래도 현 시점에서는 서울시의 부동산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게다가 송파구의 한강변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을 어느 정도는 풀어줄 생각이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경매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3 타경 3005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이하나 9번지 미성맨션 3동 8층 806호입니다. 3동 806호면은 이제 1동, 2동, 3동, 여기는 5동이네요. 뭐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4자를 잘 안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5동이라고 표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3동은 여기라고 보여집니다. 아파트 내부를 한번 보자면은 이렇게 1동, 2동만 약간 기역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2동의 이쪽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강뷰가 나오겠죠. 뭐 한강뷰가 지금 복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크게 메리트가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복도에 나가서 보면은
이쪽에 이제 한강뷰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곳입니다. 오늘의 경매 사건 대상지는 이 3동, 그 옆에 동도 볼 거예요. 한번 궁금한데 5동이죠. 옛날에 이제 4자가 이제 불행의 숫자라고 해가지고 4자를 잘 안 쓰죠. 그래가지고 4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아마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이제 4자가 이제 F로 표기되어 있거나 4층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건 3동의 8층. 이쪽 라인이겠죠. 이 정도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 아파트 전경은 뭐 흔히 보이는 흔히 알 수 있는 옛날 아파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당연히 80년도 아파트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이 없겠죠. 물론 이제 오래된 아파트라서 주차난은 있겠지만 한마디로 이쪽이 땅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주차가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40년이 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뭐 잘 된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진조차도 2010년도에 찍은 10년이 넘은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은 또 많이 달라진 모습이겠죠. 근데 이게 거리뷰가 또 재밌는 게 지금 이 아파트 내부에서는 2010년인데 아파트 밖으로 나가면은 2024년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24년에서 보는 모습도 그렇게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1군 건설사에서 이렇게 플랜카드도 걸어놨죠. 이런 식으로 현재 대형 건설사, 이제 1군 건설사에서도 이 풍납 미성 아파트를 좋게 보고 있는 것이겠죠. 이 미성 아파트가 앞으로 이 풍납동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경매지를 보자면은 현재 35평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지권 자체가 21.99평, 이제 22평이죠. 그러니까 이 송파구의 한강변에 위치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대지 지분 22평짜리 아파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초 감정가는 13억 3,300만 원이고 이제 한 차례 유찰이 되어서 이제 최저 매각 가격이 10억 6,64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2차 입찰 기일은 이제 24년도 11월 11일입니다. 그래서 뭐 현장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로드뷰로 보여드린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근에는 좀 노후되어 있는 게 이 사진으로도 보이죠. 그래서 이제 본건 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오래된 아파트이지만 이렇게 아파트 1층에 이제 중문 설치를 해가지고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 사진을 볼 수 있고 이제 8층에 이제 계단식 아파트죠. 엘리베이터 내려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방 구조는 이제 옛날 아파트답게 이제 구조가 굉장히 큽니다. 방이 4개고 주방하고 식당이 따로 분리되어 있고 중간에 거실에 화장실이 2개인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실하고 이제 부엌, 식당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 자체가 이제 옛날식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 흔히 볼 수 있는 3베이의 판상형 구조입니다. 현재 보시면은 임차인이 들어가 사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고 등기부를 보시면은 이렇게 길게 나와 있지만 특별히 신경 써야 할 권리적인 하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의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제 풍납 새마을 금고인데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해당이 됩니다. 현황조사서를 확인해 보자면은 전입세대 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상 채무자 겸 소유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며 현장 방문조사 당시 만난 채권자의 배우자에 의하면은 본인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점유자나 임차인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게 조사된 일시가 23년도 11월 13일이기 때문에 현재 이 조사 일시부터 이제 1년 정도가 지났죠.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 이 경매에 관심이 있어서 입찰에 들어가시려는 분들은 혹시나 또 그 중간에 누군가 들어왔을 수도 있으니까 이 전입세대 확인서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시세와 실거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미성맨션은 총 4개의 평형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 경매 대상지와 동일한 이 42평대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총 275세대에서 이 139제곱, 이 42평대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176세대, 그리고 이 B 같은 경우에는 22세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176세대, 22세대, 거의 200세대에 가까운 면적이 이렇게 대형 평형이라는 것이고 지금 더 작은 거, 지금 36평, 22세대, 26평은 55세대로 오히려 이 미성 맨션은 거의 다 이 40평형대로 이루어진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도 좋을 것이고 대지 지분이 넓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실거래를 한번 보시면은 42B 같은 경우가 24년 9월 달에 이제 12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고 이제 최고가가 14억 2천, 과거에 이제 상승장에서 14억 5천까지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가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개발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상승장에서도 그렇게 큰 빚을 받지 못한 아파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러한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한다면은 그 가치가 지금 찍혀있는 이 과거 대세 상승장 이때보다 더 높아질 것을 또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이제 10억까지 찍었지만 요즘엔 다시 반등해서 이제 최근에는 12억 8천까지 거래가 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호가로서는 최저가가 12억에 나와 있고 이제 최고가는 이제 15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에서 나와 있는 문구들을 보셔도 이제 재건축 추진 중, 정비구역 지정, 한강 조망 가능 이렇게 나와 있죠. 이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이 진행된다면은 거의 모든 호수가 뭐 한강뷰가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경매 분석을 해봤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감스의 입지를 먼저 보는 경매 분석을 앞으로 꾸준히 다시 진행해볼 예정이니까요. 앞으로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스였습니다.